세월은 참으로 빠릅니다. 눈을 뜨면 하루가 가고 눈을 감으면 계절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순간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간의 이야기, 모든 것이 시작된 청춘의 봄날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강원도 산골. 흘길이 이어지고 논밭마다 모내기가 한창이던 시절.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아이들은 구슬치기와 말뚝박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18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수. 마른 몸에 늘 검게 그을린 얼굴. 가난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 마을에는 17살 소녀 영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닦고 수줍은 미소가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봄,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일요일. 작은 교회당 앞마당.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속에서 민수와 영희는 처음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모자를 벗어들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눈길을 피하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영희의 볼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 마주쳤고 동네 우물가에서 물을 길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영희의 책가방을 들어주었고 영희는 도시락 속 김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별빛 가득한 시골길을 함께 걸을 때면 말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수는 가끔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내가 웃을 때마다 내 하루가 달라져. 영희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꿈을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훗날 돈을 벌면 작은 집을 지어 내 손을 잡고 들어가고 싶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그 집을 깨끗이 쓸고 따뜻한 밥을 차려줄래. 그들의 꿈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마을은 늘 시선이 많았습니다. 어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하고 어찌 잘 살겠어? 영희가 아까워. 서울 사람하고 혼사 자리를 알아봐야지. 그 말들이 영희의 부모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두 사람을 향한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몰래 만나야 했습니다. 장터 뒷길, 밤이 깊은 논두렁, 교회 종각 아래. 서로를 보는 시간이 짧을수록 그 만남은 더 간절했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영희야,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너밖에 없어. 영희는 눈물을 고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오빠만 있으면 돼. 어느 날 봄비가 내리던 저녁. 민수는 영희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영희야, 언젠가 내가 너와 가정을 꾸리고 싶어. 영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나도 오빠와 함께라면. 빗소리 속에서 맺어진 약속. 그것은 두 사람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봄날을 보냈습니다. 사랑은 순수했고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곧 세상의 거센 바람을 맞게 됩니다. 사랑은 늘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 서로의 눈빛, 그리고 함께 꾸는 미래.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 사랑을 시험합니다. 특히 청춘의 사랑은 늘 누군가의 눈길과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민수와 영희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사람들은 늘 서로의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장터의 아주머니들,
우물가의 아낙네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민수하고 영희 요즘 자주 같이 다니더라. 그러게 말이야. 민수가 집안이 어려운 거 영의 부모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 말은 금세 영의 부모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영희의 아버지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민수는 집안이 가난하다.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있고 그 집안은 먹고 살기도 벅차다. 내가 어떻게 그 집 며느리가 되겠니? 영희의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앞길이 아까워. 영희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 오빠는 성실해요. 저를 위해 늘 애쓰고 저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집은 늘 어려웠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민수가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동생들의 학비, 농사일, 그리고 생활비. 민수는 늘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희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 영희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부모의 반대가 심해질수록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비밀스러워졌습니다. 장터 뒷골목, 교회 종탑 아래, 논두렁 길 어둠 속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를 보았습니다. 영희는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싫어요. 당당하게 걷고 싶어요. 민수는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 부모님도 인정할 수 있게 만들게.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부모와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민수 오빠와 함께하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못 산다. 배고프면 힘들면 그 사랑도 다 사라진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서야. 정말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영희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밤늦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홀로 마을 언덕에 앉았습니다. 별빛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영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끝내 함께할 수 없다면 부모님의 반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만남을 막고 심지어 서울 친척집으로 영희를 보내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영희는 눈물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나 정말 떠나기 싫어.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널 붙잡을게. 절대 널 놓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달리 현실은 점점 두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가장 가혹한 시험을 받습니다. 민수와 영희의 사랑은 이제 막 꽃을 피우려 했지만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앞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랑은 강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벽은 너무도 높았습니다. 가난이라는 현실,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 그리고 시대가 주는 압박. 아무리 잡아도 아무리 울어도 끝내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쓰라린 이별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영희는 서울 큰 집으로 보내야겠다.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영희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민수 오빠랑 민수 오빠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사랑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영희의 눈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보퉁이를 싸들고 서울행 기차에 오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 민수 역시 편지를 받았습니다. 군 입대 통보서였습니다. 조국을 지켜야 한다. 그 한마디에 민수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오빠까지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해?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기다려줘. 내가 꼭 돌아올게. 그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이별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장터 끝 오래된 나무다리 위. 두 사람은 마주섰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그래, 오빠 언젠가 꼭. 서로의 눈빛은 수많은 말을 대신했습니다. 떨리는 손끝, 멈추지 않는 눈물. 세상에서 둘만 남은 듯 그 순간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군에 입대한 뒤 틈틈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희야, 너를 생각하며 버틴다. 너의 웃음이 내 힘이다. 영희도 답장을 썼습니다. 오빠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매일 오빠를 기다려요. 그러나 편지는 점점 늦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바빴고 군 생활은 고됐습니다.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영희는 더 이상 민수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함을 열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며 울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역시 군 생활에 지쳐 점점 편지를 쓸 힘조차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서서히 세월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서울 친척집에서 지내던 영희는 밤마다 옛 마을을 그리워했습니다. 오빠는 지금쯤 별을 보고 있을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녀는 작은 수첩에 민수의 이름을 수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꼭 다시 만날 사람이라고 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 약속을 자꾸만 멀리 밀어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민수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영희는 없었습니다. 빈 들판, 텅 빈 교회, 흩날리는 벚꽃. 모든 게 그대로인데 영희만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영희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일부러 그들을 갈라놓은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여전히 사랑했지만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남아 있었지만 현실은 끝내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사랑은 잊히는 게 아니라 그저 깊이 묻히는 것이라는 걸. 서로의 이름은 부를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살아 있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아직 이어질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아야 했습니다. 이별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세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영희도 각자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랑은 가슴에 묻었지만 인생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군 생활을 마친 민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빈 마을길을 걸으며 민수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영희야, 어디에 있니? 하지만 삶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병석에 있었고 동생들은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여인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너도 가정을 가져야지. 민수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끝내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민수는 공장에 나가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낮에는 기계 소리와 함께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처사이가 태어났을 때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구나. 그는 가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떤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장. 그러나 고요한 밤 아이들의 숨소리가 잦아들면 민수는 여전히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잘 지내고 있니? 한편 영희도 서울에서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흡족해했습니다. 영희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지만 끝내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영희는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 오빠, 미안해요.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갑니다. 영희는 아내로 그리고 어머니로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낳아 키우며 남편을 내조하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처음엔 바쁘고 정신없어 지난 기억을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이들이 잠든 밤 조용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대답 없는 질문은 늘 가슴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민수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영희는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졸업장을 받는 순간,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는 순간, 그들의 삶에도 분명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픔도 있었습니다. 민수의 집은 늘 가난했고 그는 손가락이 부러지는 공장 사고를 겪었습니다. 영희의 집은 풍족했지만 남편은 잦은 술자리와 무관심으로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삶은 늘 기쁨과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누웠을 때 가끔 영희의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었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영희도 아이들을 재운 뒤 작은 수첩에 민수의 이름을 적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그리움이라고 써두었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 서로 다른 가정.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와 아이들, 각자의 가정과 책임 속에서 두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첫사랑은 있는 법이다. 하지만 민수와 영희는 알았습니다. 첫사랑은 잊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깊이 묻히는 것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길 위에서 웃고 울고 살아가면서도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로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언젠가 다시 불리게 될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웃음의 기억도 시간 앞에서는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세월은 언젠가 반드시 상실을 안겨줍니다. 민수는 오랜 세월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기계의 소음, 땀에 젖은 옷, 손바닥에 남은 굳은 살. 그는 늘 묵묵히 버텼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첫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할 때까지 민수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목은 늘 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일터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무뚝뚝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영희는 늘 그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가정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밤이면 창밖을 보며 속으로만 속삭였습니다. 민수 오빠 잘 지내고 있나요? 세월은 결국 두 사람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그녀는 민수 곁을 떠났습니다. 빈 방, 비어버린 자리. 민수는 매일 밤 혼자 식탁에 앉아 멍하니 밥을 씹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한편 영희 역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그녀는 하얀 국화꽃을 손에 쥔 채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 너무 빨리 갔네요. 홀로 남겨진 삶은 생각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빈 방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있던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러 떠났습니다. 넓은 집 안에서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불러주는 이름 하나 없는 고요.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문득 민수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민수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와 아이들,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에서 문득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영희도 옷장 속에서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없이 적힌 이름 하나. 민수.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세월의 무게는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로움,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 남은 이름. 민수는 거울 앞에 서서 흰 머리칼과 주름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은 젊음을 빼앗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 추억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첫사랑은 추억일 뿐이다. 그러나 민수와 영희는 달랐습니다. 첫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 속에서도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다시 그 이름을 부를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건 잊히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50년이 흘렀어도 가슴 깊은 곳에 남은 이름 하나. 그 이름은 결국 다시 불리게 됩니다. 어느 날 영희는 낡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고향 동창 모임에서 보낸 소식이었습니다. 졸업 50주년 기념 동창회가 열립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편지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도 올까?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벌써 늙었는데 기억이나 할까? 그날 밤 영희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 역시 같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거길 왜 가? 처음엔 편지를 찢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온다면. 민수는 결국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주름이 깊이 팬 얼굴에 설렘이 스며들었습니다. 동창회는 고향 학교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세월에 묻힌 얼굴들, 주름진 미소, 반가운 인사. 민수는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칼,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너 맞니?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수 오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눈빛만큼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민수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내가 보고 싶었어.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오빠. 두 사람은 구석에 앉아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넌 잘 살았니? 응, 아이들 키우고 남편 먼저 보내고 이제 혼자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야. 아내 먼저 보내고 이제 혼자지. 잠시 침묵.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말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은 늘 했어. 동창회가 끝난 뒤에도 그들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그들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속삭였습니다. 내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니. 이건 기적이야. 영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나 봐.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50년을 돌아 반세기의 시간을 건너 두 사람은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세월은 멀어지게 하지만 운명은 결국 다시 만나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부터 다시 그들의 사랑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젊었을 때만 사랑을 한다.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영희, 두 사람의 가슴은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회 후 며칠 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아니, 영희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아직도 그렇게 부끄러워해요? 네, 좋아요. 서울 종로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민수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어쩐지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이렇게 마주 앉으니 꿈 같아. 영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산책했습니다. 경복궁 돌담길, 낙엽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 손 괜찮아?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손 따뜻하네요. 그 순간 세상은 둘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민수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혹시 영희일까?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오빠를 만날까? 그 생각만으로 하루가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연애냐?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시 청춘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것부터 함께했습니다. 시장에 나란히 가서 장을 보고 공원 벤치에 앉아 참새를 구경하고 동네 작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영희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오빠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서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늘 혼자라고 느꼈어. 영희는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남편을 잃고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 근데 오빠를 다시 만나니 이제는 괜찮아. 두 사람의 눈가에는 따뜻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날의 불같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주름을 사랑하고 서로의 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잔잔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민수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웃을 때 나는 아직 청춘 같아. 영희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직 살아있네요. 50년을 돌아 만난 두 사람. 그들의 마음은 다시 젊어졌습니다. 사랑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금 늦게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알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사랑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손을 잡고 함께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그 사랑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난 뒤의 사랑은 주변의 시선이라는 또 다른 벽을 만나야 했습니다. 민수의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가 외로운 건 알아요. 그렇다고 이 나이에 연애라니요? 딸도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알면 뭐라 하겠어요. 아버지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민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는 이제야 다시 살아난 기분이다. 영희를 만나면서 내 안에 죽어있던 시간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영희의 아들도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사셔야지. 새로운 사랑이라뇨. 혹시 잘못되면 어떡해요? 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상처라도 받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영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며 늘 너희만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마음을 지켜주고 싶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 집안 모두 반대했습니다. 모임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어른들이 무슨 생각으로? 아이들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그러나 두 사람은 끝내 굴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남은 세월이 길지 않다. 그 시간을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영희도 덧붙였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부디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시간이 지나며 자녀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을 때, 함께 웃을 때, 함께 밥을 나눌 때,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웃는 건 처음 봤어. 엄마 얼굴이 저렇게 환한 건 오랜만이야. 결정적인 순간은 손주들의 한마디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행복해 보여요.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보기 좋아요. 순수한 눈으로 전해진 말은 모든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자녀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민수의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아버지 체면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보지 못했네요. 영희의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저희는 이제 엄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처음엔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의 진심은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비로소 마음 편히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세상의 시선을 이겨야 하고 가족의 벽을 넘어야 하지만 끝내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고 다시 약속될 수 있습니다. 민수와 영희. 그들은 반세기를 돌아 마침내 두 번째 약속을 준비했습니다. 자녀들이 이해해 준 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이제 그냥 만나기만 하지 말고 아예 평생을 함께하자. 영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게 괜찮을까? 민수는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난 내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아. 영희는 눈물이 고여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빠. 이제는 정말 끝까지 함께해요.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화려한 예식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까운 가족과 몇몇 오래된 친구들 앞에서 서로의 사랑을 다시 맹세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교회, 햇살이 은은히 스며드는 창문, 목사님과 찬송가 소리, 그곳이 그들의 결혼식장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아침, 민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신랑이 되다니.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영희도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칼. 하지만 그 모습은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영희는 속삭였습니다. 민수 오빠 이제야 약속을 지키네요.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희가 손주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손주는 꽃잎을 뿌리며 앞길을 밝혔습니다.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느새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남은 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민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맹세합니다. 그 순간 50년 전 이루지 못한 약속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는 건 처음이야. 엄마가 저렇게 웃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손주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예요. 친구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사랑이야말로 진짜지. 교회 안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긴 식탁에 앉아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끝내 우리를 축복해줘서 고맙다. 영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의 아이들, 손주들. 너희가 있어서 오늘이 더 행복하다. 그들의 눈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잔잔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민수는 영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희야, 춤출래? 영희는 수줍게 웃으며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레 발을 맞췄습니다. 주름진 얼굴로 마주보며 젊은 날의 설렘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 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춤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민수와 영희. 그들은 반세기를 돌아 마침내 두 번째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월과 상처를 이겨낸 사랑의 증거였고 모든 시니어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사랑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수와 영희. 그들은 반세기를 돌아 결국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한 부부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남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민수는 늘 말했습니다. 같이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옛날 음악을 들었습니다. 영희는 속삭였습니다. 이 노래 오빠랑 처음 듣던 때 생각나요. 주말이면 시장에 함께 가서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골랐습니다. 주름진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주었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짧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곁에 있으니까. 영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들의 대화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된 기적 같은 사랑.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부럽다.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행복했으면. 민수와 영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니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민수와 영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내 곁에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하다. 너와 함께라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아. 영희는 눈물이 차올라 대답했습니다. 민수 오빠, 저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내 남은 인생이 선물 같아요. 두 사람은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사랑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늦었다. 내게 다시 사랑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랑에는 시한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민수와 영희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50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니까.